자, 이제 엘리자베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재밌는 이야기. 제일 재밌는 남의 연애사. 남의 연애사. 그게 사람의 본능이래요. 남의 연애사. 궁금해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원시 시대 때, 인류가 원시 시대 때, 이제 이제 약간의 집단 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와 그 짝짓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을 알기 위해서 남의 연애사를 알아야 되는구나. 남의 연애사를 알아야 된대요. 그럼 뭐 헛되이 그 연애 구해도 되게 힘든 일인데 맞아. 헛되이 할 순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누가 누구랑 사귄다, 누구가 임자가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대요. 그러네. 네, 그래서 남은 사람 중에 내가 골라 픽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 본능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연예인들 그 연애사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궁금하고 누가 누구 사귀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왕의 연애사를 알아보면 자, 엘리자베스가 남편 필립 공을 만난 스토리 아주 유명하죠. 네, 엘리자베스가 19살 때 해군 사관학교에 방문했을 때 가이드를 해주었던 잘생긴 청년 필립을 만나게 됩니다. 잘생기긴 하셨더라고요. 네, 젊었을 그렇죠. 때. 네. 한눈에 반할만 하긴 하더라. 그쵸.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냥 뭐랄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으셨고 않았는데 그래도 호감상이긴 하죠. 되게 웃으실 때 예쁘잖아요. 근데 남편은 훨씬 잘생겼어. 그냥 전형적인 백인미남.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눈에 반하게 돼서 그 같이 이제 수행하는 비서 같은 분한테 저 사람 봐 그리스 조각상 같지 않아? 뭐 이랬다고 막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자료를 보면 해군에 놀러 갔을 때 그 사관 생도들하고 술래잡기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딸 둘 마가렛 공주랑 엘리자베스랑 그 정말로 그 딱 치고 술래잡기를 하는데 너무 친근한 거야.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또래랑 놀아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야. 엘리자베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재밌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봤자 술래잡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필립 그 공이 그리스 왕의 조카이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먼 친척이래요. 그 어쩔 수 없이 섞여. 왜냐하면 어차피 다 왕족은 다 피가 섞여 있어. 맞아요. 유럽은 다 자기네끼리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족끼리 결혼을 하고 막 했으니까. 네. 자, 필립 공이 왕가의 혈통이긴 했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진 않았어요. 그 엄마가 막 정신병이 있다고 막 그런 살짝 정신병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영국 왕국에서 이제 조용히 살다 돌아가시는데 그런 슬픈 스토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막 그 필립 공이 어릴 때 필립 공이 유럽을 막 떠돌아다녀요. 막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다가 영국에 정착하고 이제 살게 돼서 이제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의 삶도 되게 파란만장하네요, 사실. 네, 사실 파란만장해요. 그러니까 왕족도 왕이 그 계승서열이 높지가 않으면 삶이 힘들어. 돈만 맞아. 많지. 그쵸. 되려 더 일반인보다 힘들 수도 있어. 그죠? 맞아요. 그 계승 서열 순위가 높지 않으면. 엘리자베스와 필립은 이제 전쟁 중에도 이제 꾸준히 서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편지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필립이 해군 기지에 배치가 되는데, 이제 엘리자베스를 만나기 위해서 한 100마일 정도의 거리, 100마일 정도의 거리면 160km의 거리인데, 서울 대전보다 좀 더 먼 거죠. 서울 대전이 137이라고 하니까 그 더 먼 길이를 이제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이제 어쨌든 만나서 어쨌든 정원 들어야 결혼하지. 우리 조선 시대처럼 첫날 밤 첫 얼굴을 처음 볼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도 서양 사회라 좀 앞서가긴 했나 봐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결혼식 찍어주고 그냥 결혼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약간의 자유연애예요 이게. 그러네. 완전 정략은 아니에요. 심지어 아버지 그 킹 조지 6세가 반대했어요. 네, 처음에 둘의 사이를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리스 출신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리스 정교회예요. 영국은 영국 성공회잖아요. 그래서 일단 야 종교가 다른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 겉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했대요. 필립의 웃음소리가 너무 크고 경망스럽다. 그냥 꼬투리 잡는 거지. 웃음소리까지. 그리고 약간 매너가 너무 뱃사람 매너다. 그러니까 해군이라고 살짝 무시한 거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속으로는 싫은 건데 꼬투리 잡은 거지 진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엘리자베스의 엄마와 할머니가 여자들은 역시 네. 그 외모에 끌리고 그래. 야, 나도 잘생긴 사위 좀 한번 얻어보자. 왜 여자들 소원이 그걸 옛날에는 아이돌 보면은 어머 내 남자친구였으면 그런데요. 그러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머 저런 사람 내 사위로 그런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엄마와 할머니가 이제 아빠를 상대로 싸워줬대요. 결혼시키라고. 네,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엄마 아빠보다는 엄마 할머니의 영향이 클 것 같아 결혼에. 그쵸. 할머니가 하려는데. 그래, 그죠. 맞아. 할머니가 하려는데 아빠가 그래도 그 할머니도 되게 좀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었던 그쵸. 분이었던 것 같아.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킹 조지 6세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반승낙을 하냐면, 세미 승낙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승낙. 약간 조건부야. 야, 6개월 정도 줄 테니까, 그래도 니네가 사귀어봐라. 사귀어봐라. 그래도 둘이 서로 좋으면 그땐 결혼을 해라 그랬대요. 근데 진짜 좋아하긴 했나 봐. 찐사랑이었나 봐. 6개월 후에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들의 이제 결혼 승낙 과정도 참 재밌는 게 이제 킹 조지 6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필립이 이제 그리스 출신이고 그러니까 혹시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대국민 여론 조사를 합니다. 진짜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보기는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남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그쵸. 신경 쓰긴 써.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재밌는 게 만약에 이제 나라면 내가 공주인데 내 결혼을 갖다 막 국민들이 해라 마라 막 투표까지 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상황일 것 같아. 그죠? 이제 그래가지고 대국민 투표를 하는데 필립이 인상이 좋아서인지 여자들은 일단 오케이지. 여자들은 오케이야. 그리스 왕자. 잘생긴 그리스 왕자. 키도 커. 키도 맞아. 190 몇이었다 그러던데. 180 몇인가? 하여튼 근데 키도 되게 크시잖아. 인어공주의 그 약간 그 왕자 같은 느낌이야. 해군이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내가 볼 때 찬성 반대편 다 남자였을 거야. 우리 공주를 감히 그리스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제 요번 장례식도 거기서 치러졌고 윌리엄 왕자 결혼식도 거기서 그렇죠. 했고 다이애나 대관식도 거기서 했고 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여러 국가의 왕들과 이제 윈스턴 처칠 등을 하객으로 모시고 이제 결혼식을 성대히 치르죠. 그 당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그런 영국에게 새로운 희망의 등불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타였는데, 우리 여왕님이 이제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릴 거 아니야. 가정을 꾸리고 이제 왕실이 계승이 되겠구나, 뭐 이런 희망. 그치.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희망을 주는 행사였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자베스와 이제 필립이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과 이제 해외 순방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킹스 스피치만 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크라운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봐도 저도 나오지만. 다 봤어요. 더 크라운. 그쵸,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폐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우고 계시는데, 그쵸. 더 크라운 거기에.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연방 순방을 이제 딸한테 대신 시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연방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딸 보내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좀 눈물 나더라. 딸한테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제 차려하고 보내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되게 눈물 나더라. 근데 하여튼 맞아. 소식을 그 외국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듣는. 네. 1952년 2월 5일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영연방을 쭉 순방하는 도중에 케냐의 국립공원 숲속 오두막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그 막 코끼리도 있고 막 이러는 분위기 되게 그거 더 크라운에 보면 그 장면들이 나와요. 예, 그죠. 그 고증한 장면들이. 네, 그거 한번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밤 보내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아버지 돌아가셨다. 맞아.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요. 맞아. 예, 이제 바로 여왕이 돼야 되니까. 예,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왕위를 승계받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제 영국이란 나라의 수장이자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되죠. 영국 성공회 또 약간 특이하잖아요. 맞아. 카톨릭하고 달리 영국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위에 왕이 있는 거야. 이 카톨릭은 교황이 최고 위잖아요. 그 위에는 없잖아요. 밑에 왕이 있죠. 네, 근데 영국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영국 여왕이 이제 수장이었죠. 자, 이제 요 두 가지 임무 외에도 여왕이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임무가 있는데 바로 외교대사로서의 역할. 맞죠. 그죠? 이제 순방, 그죠? 이제 연방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티와 만찬에 참석을 하죠. 왜냐면은 자, 이 순방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있어. 근데 건물주가 가게를 안 돌아다녀. 가게를 안 돌아. 그러면 진짜 건물이 금방 낡아요. 그치, 낡지. 그죠. 그 뭔가 이상해져. 그게 어쨌든 out of mind라고. 맞아. 가봐야 이 사람들도 긴장하고 뭘 하는 거야. 장거리 연애도 안 되듯이. 장거리 연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국 여왕은 돌 수밖에 없어. 계속 그 나라를. 해외에서 보낼 시간이 많겠다. 그쵸.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안 가보면 그냥 뭐 마음에서 멀어지는 건데. 그쵸? 어차피 국내 정치야 거기 수상이 하는 거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연방 전체의 어떤 관리가 목표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자, 그녀가 방문한 영연방 국가들에는 리비아가 난 영연방인 걸 몰랐다. 그 중동 국가인데. 그러네요. 보통 아프리카까지는 생각하는데 그죠? 그쵸. 그래서 석유 때문에 리비아를 꽉 갔나? 쥐고 있는 거지. 꽉 쥐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호주, 피지, 뉴질랜드, 자메이카, 우간다, 통가 등이 있었죠. 자, 엘리자베스는 여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 동안 런던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고 영방 국가들을 쭉 순방해요. 아이고. 중간에 왜 안 쉴까 생각해봤는데, 한 번 돌아와서 쉬고 찍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되나?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연방 국가들끼리 그러니까 뭔가 빈정상할 수가 있잖아. 좀 쉬다 다음번에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비아, 호주 갔어. 근데 피지 않아. 뭐 우리 왜 안 와? 1차 때 방문했냐, 2차 때 방문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차별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어차피 그 동선 따라서 가는 거야.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맞아. 1차 안에 다 와야 된다. 맞아. 우리 바로 옆인데 왜 안 가?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여기서 있잖아. 끊고 가. 왜 여기서 끊고 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 있잖아. 헐리우드 스타가 일본에 왔는데 한국에 안 와? 기분 나빠? 약간 한번에 온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 스타 안 좋아할 거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돌면 쭉 도는 거야. 힘들겠다 정말.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런 순방 중에서 인도 순방 중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순방 중에 사람들이 인도를 꼽는 이유가 그 당시 순방이 이제 그 인도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되고 가서 이제 간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했던 순방이었는데 인도의 한 군주가 이제 대접 차원에서 이제 화려하게 이제 장식한 이제 코끼리를 태워줘요. 근데 이제 그 코끼리를 타고 막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이제 막 행진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외교의 임무에 성공한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인도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인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은 영국 식민지에 대한 반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끝났는데 막 황제처럼 나타나서 또 막 이러면 그렇잖아. 근데 다행히 순조롭게 끝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왕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난 코끼리 탈 때 무서웠을 것 같아. 너무 높아가지고 그게 코끼리가 생각보다 되게 큰 동물이더라고요. 조태국 가서 타봤는데요?
진짜요? 나는 재밌어요. 그래. 한번 타봐야겠네. 나 낙타는 타봤는데 코끼리는 안 타봤어. 의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관광용. 그래요? 그냥 그래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주목할 만한 순방이 있는데요. 그 순방이 뭐냐면은 1965년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독일이지만 그 당시에 분리가 돼 있어서 서독이었잖아요. 네. 서독을 방문한 건데 왜 이것도 주목을 끌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왕래가 없다가 그치. 처음으로 이제 독일을 방문을 한 거예요. 적국이었는데 옛날에. 근데 다행히도 굉장히 환영을 받았대요.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그리고 이제 독일 총리와 이제 영국 여왕이 이제 우리 두 나라 간에 이제 더 이상의 적개심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그런 그 외교적 제스처를 잘 활용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베토벤 묘지에 가서 헌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독일 국민들이 막 엘리자베스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네. 자, 그렇게 순방을 많이 하다 보니 참 가정사가 이게 순탄치가 않아. 일과 맞아. 가정이 병행이 힘드셨어. 그러니까. 여왕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좀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 아무도 없어. 말썽을 좀 부렸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이제 이렇게 길고 이제 자주 순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많은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나는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깊게 한번 해봤어요. 데리고 다닐 수는 없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교육. 학교도 가야 되고 걔네들. 지금은 인터넷으로 배우면 되지만 맞아. 그때는 그렇잖아. 교육을 또 무시할 수 없고. 가정교사들 다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동 중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이라 좀 어쩔 수가 없었나 봐. 근데 전화로 막 통화는 했다고 해요. 근데 순방을 할 때 5살, 3살이었어. 어리긴 어렸지. 근데 여왕도 일이 항상 우선이긴 했대요. 자식 문제 있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더크런 거기 보면은 좀 본인 관리는 엄청 철저하신 분이고 그런데 냉정한 엄마처럼 약간 묘사가 되더라고요. 묘사가 돼. 좀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겠지. 그래서 다이애나랑 되게 비교되는 게 다이애나는 다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 맞아. 좋은 엄마로서의 엄마였잖아요. 역할을 최선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반해서 좀 엘리자베스는 좀 냉정한 엄마? 냉정한 엄마. 그리고 약간 군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했던 엄마.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애나를 이해를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고 애 하기가 놔두고 어려웠겠지. 가라고 하는데 굳이 다 데려가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부려지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또 엘리자베스 여왕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워킹맘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워킹맘이면 일을 어떻게 좀 미룰 수도 있고 더한 거 지독한 워킹맘인 거지. 완전 그치. 최상위급. 그치 최상위급. 이거 미룰 수가 없어. 사생활까지 모두 노출된 그치. 워킹맘. 사생활이 없는. 그치. 사생활도 없고 게다가 남한테 미룰 수도 없어. 맞아. 그렇잖아. 순방을 가는데 내 존재가 일인 거지. 내 존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게 일인데 미룰 수가 없네. 그렇잖아. 연예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BTS 나타나기로 했는데 딴 사람 나타나면 그거 봐줘 안 누가? 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왕이 나타나기로는 꼭 여왕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힘들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여왕이란 자리가 그냥 뭐 어떤 회사 사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자기한테 연결된 국가가 50개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기도 해. 냉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왕의 엄마의 마음이. 그치. 그리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경단녀 여성들도 힘들어하는 게 그러니까 경력과 일 중에 2개를 다 잘하려다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일과 육아 중에. 네, 일과 육아 중에 이제 엄마들도 힘든 게 그러니까 육아만 잘하는 것도 힘들고 일만 잘하는 것도 힘든데 2개를 다 너무 잘하려다 보니 너무 맞아. 좌절을 겪고 둘 다 100점을 맞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고. 맞아요. 둘 다 한 60점에서 70점 정도는 난 만족한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그래. 여왕도 둘 다 잘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란 인물을 70점을 한다? 그것도 쉽지 않아.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신이 부여한 업무로 비춰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건 그쵸.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저버리는 게 쉽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왕관을 그분한테 왕관이 태어나면서 쥐어진 거는 정말 그 의무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야, 진짜.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과 육아 막. 여성의 삶으로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참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그렇긴 하네요. 그죠? 맞아요. 그쵸. 그렇다고 내 자식 잘 키우겠다고 그 국민을 다 저버리고 그치. 그러기도 힘들었을 힘들잖아. 거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일 다 그만두고 우리 애가 갑자기 놀아달라고 해서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왕과 왕비는 또 역할이 다르잖아. 거야. 그죠? 그치. 여왕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고 왕비는 어쨌든 서포트의 의미니까 왕을 서포트하는 그치. 의미니까 자식 다음 세대를 다음 왕을 잘 길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왕비의 가장 큰 역할인데 맞아. 여왕에게는 그건 아닌 거지. 맞아. 그럼 필립공이 했어야 되나? 그치. 근데 또 그러기에는 필립공이 또 같이 다니면서. 또 여왕 배필은 또 엄청 잘하셨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여왕만 혼자 보내기도 그래. 그렇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찰스가 이제 말하기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항상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동떨어진 기분이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감정적으로 더하지. 그치. 그러나 찰스에 가까운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필립공은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찰스에게 엄격하게 대했대요. 맞아. 근데 그것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그분 자체가 부모님 사랑 별로 못 받고 자란 분이고 필립공도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맞아, 정신병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군대 간 사람이 무슨 아기자기한 정이 있겠어요. 맞아. 그리고 그쵸? 이 자식은 또 왕이 돼야 될 사람이니까 그쵸. 난 더 엄격한 거고. 돼야겠다 생각할 수 있지. 게다가 해군 그 군인 정신이 투철하신 분에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찰스도 지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왕이 돼보면. 그죠? 맞아요. 지금은 이해할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찰스가 또 지금의 왕비에게 빠진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 것도 또 이해를 해줄 수는 그쵸. 있지. 그 얘기 그쵸. 뒤에 또 우리 자세하게 해봐요. 그것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다음에 연애사전 너무 재밌어. 오늘 우리 쓸공님들 간만에 게스트 들어오시죠? 이게 가시물 같은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우리, 재밌네요. 우리 이게 가시면서 세계사 공부니까 그럼요, 그죠? 이게. 네, 재밌게 들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찰스는 그렇게 동떨어진 기분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찰스에게 애착이 없었다고 이제 찰스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애착이 없다. 본인에게. 네, 본인에게. 근데 뭐 사실이지 뭐. 국민과 죽겠는데요. 나라에 대한 애착이 더 컸으니 뭐 어쩌겠어. 바빠 죽겠는데 네가 좀 이해해라 이랬겠지.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문에 대해서 필립공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걸 거야. 그쵸? 맞아. 근데 솔직히 저희도 부모가 돼서 알지만 자식 싫은 사람이 어딨어요. 맞아. 인간인데. 완전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맞아. 그쵸? 분명히 이들도 사랑했는데 그 방식이 좀 냉정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본인도 사실 여왕이지만 인간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 진짜 짓누르는 그 압박감이 있는데 그치. 자식이나마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우리도 솔직히 막 회사에서 일 막 시달리고 들어가서 애기한테 웃음이 나옵니까? 이제 태블릿 주고 이거 보고 있어. 그냥 화만 안 내지. 그냥 무표정이야. 회사에서 엄청 깨지고 상사한테 깨지고 막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 아기자기하게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